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두고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제 방송 댓글에도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못하겠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도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여당의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이러다가는 백석도 얻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말들이 떠도는 것은 바로 그런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여전히 3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부정평가는 때로 60%를 넘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진실이라면, 실제 그렇다면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연 이런 여론조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개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13일 발표된 리얼미터와 그리고 금요일 10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여론조사 두 개죠. 리얼미터, 한국갤럽. 이 두 여론조사의 차이는 갤럽은 면접조사, 그리고 리얼미터는 ARS 자동 응답조사라는 차이가 가장 큽니다. ARS의 경우에 응답에 적극적인 층이 있다면 실제 여론과 달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론조사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먼저 리얼미터는 6일부터 10일 사이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2.1%포인트가 떨어져서, 그리고 그 앞주보다 2.1%포인트가 떨어져서 34.7%. 그리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가 오른 62.2%. 거의 긍정평가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울경에서 부정평가가 31%포인트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는 2.9%포인트, 대구, 경북에서도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긍정평가의 경우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만 1.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평가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8.4%포인트가 치솟았고, 그리고 50대도 2.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대 8.4%나 오른 것은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7%, 그런데 민주당이 45.5%를 기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의당 지지율은 0.5%포인트가 올라 2.7%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직전조사보다 0.7%포인트가 내리고 민주당은 0.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두 정당의 차이는 무려 8.5%포인트, 국민의힘 열세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빠져 허우적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니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안과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아주 커진 때입니다. 이 여론조사 응답률은 그런데 불과 2.6%였습니다. 자, 다음은 7일, 8일, 9일 이 사흘간 조사를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34%보다 2%포인트가 오른 36%,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하락을 한 55%. 그래도 긍정 부정 차이는 19%포인트나 되는데 리얼미터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참고로 긍정평가율로는 외교가 32%, 그리고 경제 민생이 8%, 국방 안보가 5% 등입니다. 국방 안보보다 민생 경제가 치고 올라갔다. 그게 눈에 띄입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24%, 그리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9%, 외교가 7%, 소통이 미흡하다 6% 등입니다. 독단적이라는 평가와 소통 미흡을 합치면 15%로서 결국 일방통행적인 통치술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이 긍정 55%, 그리고 부정 35%로 긍정이 우세할 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부울경에서조차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4%. 이 리얼미터와 달리 국민의힘이 3%포인트가 앞섭니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그리고 민주당은 1%포인트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2%포인트가 떨어진 25%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 국민의힘 37%, 민주당 45.5%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두 여론조사가 37%로 똑같은데 민주당은 리얼미터가 갤럽보다 무려 11.5%나 높은 아주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조사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24%가 아주 좋게 봤고 55%는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답을 해서 부정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건 그런데 말입니다. 전 국민의 여론조사입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는 46%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좋게 봤습니다. 찬성한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41%가 긍정적, 그리고 32%가 부정적이라고 본다고 대답을 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80%가 부정적, 1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대답을 한 응답자 중에서는 62%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김포시 외지인의 생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포시 인구는 약 4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1% 정도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설령 수도권의 여론조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아닌 전체의 의견이니 김포시 의견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내놨습니다. 14일 국무회의 석상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국힘이 먼저 선점을 했던 이슈, 바로 그것이 공매도 금지인데요. 거기에 관해서 다시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소지를 입힐 뿐 아니라 정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정권사 관계자들, 정권거래소 관계자들,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개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한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 한번 상세 설명을 드렸죠. 대통령은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군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군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공매도 규정을 제대로 손질을 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정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을 할 것이다. 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린 지시가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 자,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을 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 등 많은 국민들께서 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상권을 살리려는 지역상권법, 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채용법도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공정채용법에 대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갑질을 근절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고용세습, 이것만을 막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요즘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이재명이 하나의 전범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살아남기 위해 저렇게 독해야 한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같은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내가 알기론 수많은 정치인이 평전해도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내 일을 할 때 토론회 등에서 싸우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이제 무서워졌습니다. 그의 눈이 무섭고 24일간 단식을 했다면서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쓰고 처절하게 법원에 들어가던 그가 무섭습니다. 그런 연출을 하는 배짱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들이 무섭고 그가 내세웠던 기본소득 같은 정책들이 무섭습니다. 하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무서워합니다. 누구는 괴물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누구는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괴물이 됐다. 마침 노무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였던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원래 사회수석이었죠. 이 김수현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출판했더군요. 그 책을 서점에서 서서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부 사람들은 다들 이처럼 뻔뻔스런 것입니까? 조국은 DK 눈물이라는 책을 내고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길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진보신문에 크게 났더군요. 하단에 크게.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갈 일입니다. 이재명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 8번째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역공미라고 해야 합니까? 당시 대통령실은 침묵했고 국민의힘은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입을 사악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어차피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을 줄 번연히 알면서도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윤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도 참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제안했던 민생 영수회담은 아마도 민심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이제 이재명이 얼마나 영악한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오래오래 회자될 사건입니다. 당시 언론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유창훈 판사가 기각시키자 마치 대반전이 일어난 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이 나락에 떨어지느냐 기사회생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살아났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어차피 이재명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당연히 아니며 이재명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한국 사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잠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사실 생각이 있는 야당 인사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은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 3일 전인 단식 19일 차에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곧 그런 이재명을 탄핵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을 끝내 망하게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영장을 기각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심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총선 필패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살면 민주당은 죽는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불구속으로 살아날 길을 잃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표는 당시 총선 넘어 대선까지 이어질 윤석열 이재명의 컬트 드라마라고 썼습니다. 컬트 드라마. 참 괜찮은 표현입니다. 양 주표는 심각하고 다양한 게임 비리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 다수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이 컬트적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군소정당의 대선 후보도 되기 어려운 자가 절대다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칼럼은 이재명은 대선에서 낙선했지만 접전을 벌여 대중적 지지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 접전은 문재인부터 시작된 포퓰리즘이라는 마약과 그리고 김만배 신학님이 짜고 만든 인터뷰로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로 변질시킨 가짜뉴스 공작의 효과였습니다. 만약 뉴스타파 가짜뉴스가 이틀만 먼저 나왔거나 아니면 이준석이 만든 젠더 갈등이 좀 더 커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분은 바뀌었을 겁니다. 양상훈 주표는 우리 모두가 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가 재판을 받으며 대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칼럼의 끝은 섬뜩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컬트 영화엔 설마가 없다. 한계나 넘어서는 안 될 선도 없다. 윤, 이 두 사람이 그리는 삼국선의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이재명이 그리는 삼국선의 결말. 그게 오리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재명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틀 전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이재명이 위정교사 꼬리를 잡혔다며 2018년 선거법 사건 무죄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그룹 성함 FC 사건과 병합을 하지 않고 별도로 열리면서 이 사건이 뿌리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바로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씌워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서 이재명을 기사회생케 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검사 사칭 사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의명을 썼다 하는 이재명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사실 직시가 아니고 평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병양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증언을 한 내용에 이 위정교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진성은 2019년 2월 김병양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위증이죠. 이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것은 허위 발언이 아니다 하는 이재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정교사 혐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녹취록이 압수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재명이 증인 김진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정을 요구하는, 거의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은 위정을 할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김진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바로 이게 위정교사가 된 겁니다. 이는 명백한 위정교사로서 지난 9월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그 끝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이재명의 도덕적 민낯을 보았습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정직함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낙마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패가 망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쓴 이 자유의적들 표지를 넘기면 제일 앞에 제가 한마디 적어놓았습니다. DK 검은이 적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